와, 뭐 한밤중에는 거의 레이스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지금 시각이 1시 30분이고요. 새벽입니다. 저는 지금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 마이핏 트림을 타고 동해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하조대 수욕장입니다. 제가 새벽에 2021년형 스파크를 타고 동해로 떠나는 이유는 이 스파크의 고속도로 위주 연비와 경쟁차인 기아자동차 모닝 어반에 비해 월등한 스파크의 고속 주행 성능을 다시금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제 채널들, 제 미디어 애독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2020년형 스파크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스파크가 익숙한데요. 몇 달 전에 차를 출고하고 처음으로 세종시를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차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렸을 때도 가속 성능이나 안정성이 경쟁차에 비해서 입니다. 물론 경차 크기의 한계도 있고요. 사용된 강철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충돌을 했을 때 차가 무너지는 크러쉬 존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스파크가 모닝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안정성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보레 스파크는 2016년 대대적으로 바뀐 기준이죠. K-NCAP의 충돌 테스트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경쟁차인 모닝이 2015년에 3등급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높게 평가된 건데요. 물론 2016년 기준과 2015년 기준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2016년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기아의 모닝, 쉐보레 스파크 모두 마지막 충돌 테스트 이후에 세대 교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 볼 때 스파크가 고조체 안정성은 훨씬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조합, 즉 파워트레인도 스파크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1리터 엔진의 성능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특성들은 두 차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스파크에는 CVT, 즉 무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실제로 몰아보면 저속, 고속, 차량의 반응이 달라요. 이건 마치 필요에 따라 단수를 조종하는 변속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쉐보레에서는 이 CVT 안에 가상의 8단 변속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미국 차들은 6단에서 7단 사이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가벼워지면서 가속이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파크도 CVT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5단, 6단 정도에서 차가 갑자기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평소에 이 차를 고속으로 몰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때 다소 놀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하면 꽤 높은 속도에서도 시원한 가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느껴봤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2021년형 쉐보레 스파크 마이핏 차량을 이용해서 그걸 느껴보고요. 내친 김에 동해 바다에서 일출 또한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가 어반이라는 팬네임을 붙이면서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바꿨고요. 후면부를 조금 손봤지만 플랫폼, 셰시, 파워트레인 그대로입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내장재 품질은 변화가 없지만 이런저런 부분에 컬러 세팅을 다시 해서 아기자기한 맛을 살렸고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경차에 처음으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됐다면 경차에서 반자율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차가 될 텐데요. 아쉽게도 모닝 어반에는 빠져 있습니다. 경차에는 아직까지는 이 기능은 사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능인데요. 운전석에 한해서 냉풍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모닝은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모닝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패키지를 담을 경우 1,600만원인 최고급 트림 차량의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경차 가격이 2천만 원대가 된 거예요. 이를 두고 경차를 넘어선 경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차가 작아서 경차이기도 하지만 초기 구입 가격이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모닝 어반의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게 소형차 가격보다 비싸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 스파크는 2021년 연식 변경 모델에 큰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파워트레인과 셰시, 플랫폼 그대로고요. 달라진 거라면 1열에만 적용됐던 안전벨트 경고등이 2열 좌석에까지 확대됐고, 기존에 전구 하나가 들어가던 실내 등에 전구 2개가 탑재됐고요. 이 차량 마이픽 같은 경우에 LED 전구가 2개가 들어가서 좌측, 우측을 별도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제 차에는 R전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에 6구짜리 LED 전구를 달아서 조금 더 밝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역시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실내등 케이스 자체의 규격이 기존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거 따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욕심이 납니다. 2021년형 스파크의 변화는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고급 트림에는 탑 마운트 스톱 램프도 LED로 교체됐습니다. 아무튼 옵션상으로 보면 모닝에 비해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외장색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트레일 블레이저에서 이슈가 됐던 민트 컬러와 오렌지 컬러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컬러명은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주대 해수욕장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탈 경우에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4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국도를 이용해서 춘천까지 가고 춘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확인해 본 이 차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9km였는데요. 출발로부터 28.8km를 주행한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5km입니다. 몇 차례 제 차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스파크의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15km가 조금 넘어요. 따라서 고속도로를 한번 달리고 나면 연비가 쭉 올라갔다가 시내 위주로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 연비가 10km대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달린 스파크라면 일반적으로 연비는 리터당 9km대를 유지합니다.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아요. 고속으로 달려줘야 연비가 늘어나거든요. 경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경차 하면 연비도 높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경차는 연비가 높아서 경제성이 높은 게 아니라 차 구입 비용과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높아서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 연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저도 다소 헷갈리는 게, 재원상 스파크의 연비는 리터당 14.4km예요. 하지만 시내 위주로 주행할 경우에는 이 연비가 안 나옵니다. 이건 모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닝 어반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15km던데 이게 가능할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스파크와 모닝은 모두 국내에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와 최대한의 무게, 그 수준에 딱 맞춰 있어요. 따라서 전장, 전폭, 전고 동일하고 휠 베이스는 모닝이 미세하게 큽니다. 무게도 거의 비슷한데요.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차량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모닝이 1마력 정도 높은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엔진의 설정이겠죠. 매트릭스와 매핑이 어떻게 조절이 잘 돼서 그 차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그런 특징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엔진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내구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스파크가 모닝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차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대성리를 지나서 청평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동안 운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성능에 관한 거는 춘천에서 양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6분이고요. 제가 춘천에 와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하주대에 도착하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춘천 RC를 통해서 중앙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시속 90km로 항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피곤해지는데요. 빨리 도착해야겠습니다. 여기서 하주대까지는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요. 자,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서울 집에서 출발한 지 무려 2시간 만에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시속 100km로 올린 다음에 고속주행 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밝은데도 하이빔을 켜고 계속 주행을 하네요. 이 차량이 틴팅이 안 돼 있어서 뒤쪽에서 하이빔을 켜고 접근을 하면 눈이 막 시릴 정도로 부셔요. 아무리 어두운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요, 차량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하이빔을 켜지 않는 게 서로 간의 예의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약간 오르막이라서 그런지 묵직하니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스파크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바로 속도가 나진 않고요. 서서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탄력을 받아서 속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엔진이 6000rpm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을 받으니까 4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속도를 줄여볼게요. 서서히 속도를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90km고요. 다시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속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6000rpm까지 올라가서 계속 가속을 하고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되면 RPM은 4000 이하, 3000에서 4000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 6초에서 7초 정도 걸려요. 경차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가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꽤 높게까지 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오르막이라면 6000rpm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진이 과열될 수도 있죠.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이 차의 한계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경차뿐 아니라 대형 세단도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일이 없겠죠. 맙소사, 양양 인제터널을 지나니까 비가 내리네요. 어쩐지 터널 입구가 조금 젖어 있다 싶었는데 이렇게 삼획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날씨가 완전 다른데요. 동해바다의 일출을 보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비가 오니까 다소 아쉽습니다. 이제 거의 양양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8분. 서울 노원구에 집에서 출발한 지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막 졸음이 오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하조대 도착입니다. 양양 분기점에서 하조대까지는 약 11km, 꽤 가까운 편이니까 조금만 더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춘천 IC에서 하조대 IC까지 통행요금이 5,800원인데요. 경찰에서 2,900원 50% 할인받았습니다. 오호! 현재 시간 오전 5시 17분, 서울 노원에 위치한 집을 떠난 지 3시간 40여 분 만에 하조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의심스럽네요. 오늘 새벽에 주행한 기록을 보면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1km, 공인연비에 거의 근접했는데요. 운행을 해보니까 경차의 공인연비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국도에서 시속 50km 정도로 순항을 하면 공인연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운전하려면 운전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여기서 잠깐 주변 풍경을 좀 구경하다가 강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이 드라이브 명소로 알려진 강릉 헌화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다 부채길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강릉 헌화로라고 하지만 강릉에서 한 40분 정도는 와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릉 헌화로 드라이브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형 스파크 마이핏 드림을 타고 하조대 해수욕장, 강릉, 그리고 강릉 헌화로를 다녀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2021년형 스파크의 주요 특성들과 경쟁차인 모닝 어반의 비교도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이 차를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특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